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항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의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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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한공경매사협회 광주 호남본부장 김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저희가 오늘 저희 협회에서 특별하게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희망 경매 토크쇼입니다. 자, 저희가 희망을 토크하고 경매를 토크하는 그런 자리를 앞으로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각 지사에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이 민주의 도시, 우리 광주에서부터 제가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직업이 있죠. 본인의 직업에서 열심히들 일하시고 하시면서 돈을 벌고 계시죠. 근데 자신의 벌이에 사실은 만족을 못 하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어떤 경제의 큰 틀 안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로 버는 수입이 만족을 얻어야 사실 정상적인 사회죠. 사회가.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그런 이유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너무 강해서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지만 재테크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재테크가 있죠.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식부터 해서. 근데 경매라는 게 왜 좋지? 경매 뭘까? 경매하면 대박을 만난다더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경매가 재테크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좋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 협회장님하고 이제 지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협회장님. 네. 박수 좀 맞아주시죠. 그냥 이것만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기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광주 호남본부가 원래 이제 생긴 지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1년은 안 됐지만은 나름 조기에 정착이 된 거예요. 그죠? 나무를 접목을 시켜도 이렇게 빨리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워낙에 생존력이 강한 지사장이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지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이 광주에가 보면 저희 이모님 댁이 계세요. 이모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모 쪽은 순천에 계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저의 연고가 또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이제 광주 호남본부 보면 지금 얼굴 어떠세요? 1번 하얗다, 2번 시뻘겋다. 시뻘겋죠?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시고 하는 거라서 상당히 어떤 그 의미라든지 감회가 새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3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이런 행사를 기획을 안 했기 때문에, 강의장을 이렇게 크게 뽑아야 되는데 크게 뽑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번 이 성장하는 거를 한번 지켜보시면은 아마도 2년 안에는 엄청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어떤 식수는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우리 그 지사장들 두 분이 이제 짧게 한 10분 정도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3, 40분 정도 하시고, 잠깐 5분 정도 쉰 다음에, 제가 강의를 조금 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경매들 많이 있으시죠? 질문들을 혹시 하나씩 다 챙겨서 오셨나요? 예. 질문. 나는 질문은 다 필요 없고 뭐 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왔다. 2번. 질문을 한 개씩은 갖고 왔다. 자. 기운을 받으러 왔습니다. 들고 왔습니다. 예? 질문 들고 왔습니다. 네, 질문 들고 왔죠. 저희 그 직원의 본사 직원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대학 강의장마다 하나씩 영어로 써져 있답니다. 오늘 당신은 질문을 준비했는가? 요렇게. 자,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토크쇼의 어떤 그 기획을 어디서 얻었냐면 미국의 강당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자기가 하나씩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질문을 하나씩 풀고 가는 시간. 그게 토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게 참여형이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그 2분이나 3분이 강의를 하실 때에도 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물어보는 걸로. 우리는 강의 중에 질문하는 걸 꺼려하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물어보셔서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어떤 참여의 공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따 끝나고 식사도 한번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인사를 하라고 줬는데 소개까지 해버렸습니다. 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어때요? 여기 소개시켜주세요. 저희 협회장님 어떠세요? 오늘 여기서 처음 보신 분도 있죠? 예. 예. 저희 그 대한공경사 협회를 무려 16년 동안, 16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옛날에 개그 콘서트의 달인 프로, 김병만이가 했던 달인 프로 기억나시죠? 예. 달인이라는 그 사람이 16년 동안 뭔가를 했다면서 정말 재밌게 막 그 코너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협회장님도 정말 재밌게 교육을 합니다. 재밌게 교육하고 재밌게 이야기해주고 재밌게 경매를 풀어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도 재밌게 자기 일을 하더라도 재밌게 해야 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협회장님 방금 잠깐 인사하셨는데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저희 이제 부산 지사장님이거든요. 김한철 지사장님께서 주제를 제가 잊어먹었어요. 지사장님, 예. 자,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하철입니다.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매를 생각하시는 게 지식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지식적으로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좀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알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술과 기능, 지식과 지혜. 경매는 어떤 것 같아요? 경매는 기술일까요? 경매가? 아니면 기능, 지식, 지혜 어떤 것 같아요? 기술 같아요? 예. 그다음 다른 분은? 다요. 다 전부 다. 예. 자,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제가 좀 했는데, 자, 기술이란 게 뭐냐면 어떤 과학적 이론, 지식이 바탕이 돼서 어떤 우리 인간을 유용하게 만드는 어떤 수단이랍니다. 그 다음에 기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오는 그런 숙달된 능력이죠. 그 다음에 지식,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익혀서 알게 되는 인식들이죠. 그 다음에 지혜,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달는 능력. 그러니까 이치를 깨달아. 저는 이제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지혜적으로 좀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지혜로. 왜? 지식적으로 갈 거는 우리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지식적으로 갈 거는 권리 분석 얼마 안 된다고. 얼마 안 되잖아요. 권리 분석은. 그래서 저도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늘 한번 그 스피드 옥션 한번 검색하신 분 있어요? 자, 오늘 제가 그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제주도 그 라마다 호텔 조식 뷔페 이인권 내가 5일까지 가시는 분한테는 드립니다. 정말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드렸는데 스피드 옥션에 법원 경매 물건이 몇 건 있느냐 아시는 분? 몇 건? 16,000건 가량 됩니다. 16,000건. 다른 분? 근데 15,000건 이런. 예, 14,000. 예. 나한테 전화를 한번 주세요. 제가. 전화번호 주기. 예. 그래서 제가 블로그 가시면은 있으니까 제 문자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농담 아닙니다. 예. 또 있습니다. 예. 농담 아니고, 맞습니다. 예, 맞는데, 자,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자, 15,000건이에요. 자, 15,000건이 있어요. 15,000건이, 늘 드린 말씀인데, 15,000건이 얼마 만에 진행되나, 이거? 15,000건이? 길어봐야 한 달 보름이죠? 맞습니까? 한 달 보름에 15,000건이 진행이 되는데, 15,000건을 한 달 보름 진행되면 하루에 몇 개가 진행될까요? 토요일 빼면은, 그죠? 한 500건? 600건? 그죠? 500개, 600개에서 우리가 물건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도기한 협회장님도 뭐예요? 스피드 옥션 보시고, 저딴 마찬가지로 스피드 옥션을 보고, 여러분들도 스피드 옥션 보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데서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박 물건 나고, 어떤 사람은 쪽박이고, 어떤 사람은 거짓 발세 같은 물건 들고 와서 이거 어때 물어보고,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지식이에요?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왜 최고의 과정을 5개월 하시나요? 두 달 만에 일주일 2번 수업해서, 빨리 끝내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아니단 얘기예요. 어떤 뭔가 장이 읽듯이 읽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단 얘기예요. 지식은 한정적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게.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 게 뭐예요? 15,000개에서 물건을 골라내는 어떤 지혜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 조금 접근하시라. 지혜로. 그래서 그걸 익혀야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는 능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하루아침에 생기나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선조들에 대한, 선조들의 지혜다. 그러면 선조들의 지혜가 뭐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이어져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교육을 시키는, 전달해드리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16년 동안 현장에서 어떤 배우고 스스로 깨닫던 그런 지혜적인 부분들을 배워가지고 전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좀 깨우쳐서 하는 거예요. 좀 지혜적으로 접근하시는. 지식적으로 하지 말고. 기술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죠.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뭐예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수수료나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수료 먹으면 되니까 어때요? 낙찰만 시키면 되니까 막 호접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수익률과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드릴 말씀도 뭐냐면 어떤 기술, 기능, 지식도 아닌 또 지혜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하시라.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들은 어떤 필수적인 지식은 필요하죠. 우리가 권리 분석에 대한 건. 근데 그거는 얼마 안 된다 이거. 저도 PT를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것도 이런 지식적인 안 가르쳐요. 왜? 멀리 있으니까 나 말고도 가르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인터넷 한번 뒤져봐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만의 노하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드린 말씀도 nowhere. 어디에 있느냐? 누가 전문가냐? 똑똑한 사람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정종 씨가 국내과 나왔지만은 서울대 대학원 나온 사람 다 데리고 쓰지 않습니까? 네가 전문가니까 이건 네가 잘하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된다. 그거를. 그래서 너무 어떤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버리십시오. 예, 버리세요. 아까 저기 성함이 어찌 되시죠? 임양숙 씨 꼭 전화 주세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말씀을 또 접고 그래서 또 우리 광주 호남 본부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저도 동질감이 있어요. 저도 건설회사에서 한 16년간 일을 했고 똑같은 분야에서 또 하다 보니 굉장히 동질감이 많아서
너무 저도 이제 잘 통하고 또 이런 자리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 앞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 그 김재희 본부장한테 전화하시고 그리고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다 좋습니다. 사실 찾아야만이 늡니다. 예,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지혜를. 아시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시죠?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죠. 이거 녹음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휴대폰에서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 방송, 지금 독이안의 경매왕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예. 안 들어본 분도 계시네요. 예. 이게 이렇게 녹음을 해서 저희가 팟캐스트 방송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돈이 안 들어요. 자신의 휴대폰에서 얼마든지 무료로 이걸 들을 수 있는 방송이거든요. 경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다양한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들을 많이 방송해 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그 팟캐스트 방송만 듣고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방송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듣고 끝내지 마시고 팟캐스트 방송 꼭 찾아서 이걸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자기가 이 자리에 참여했지만 한 번 더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 자, 지혜에 대한 경매는 뭐야? 경매는 뭐다? 우리 지사님께서 부산 지사님께서 뭐라 했죠? 지혜다. 예, 지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하셨는데요. 자, 예, 두 번째로는 저희 인천 2 지사장님 김국동 지사장님을 모시고 또 한 약간 10분 정도 또 주제적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네, 박수로 좀 모시죠. 안녕하세요. 인천 이지사 김국동입니다. 저는 인천 이지사지만요, 경매를 시작한 지 강의를, 경매는 자신 있는데요. 강의가 좀 서툴러가지고요. 지사 자리인 지 얼마 안 되고, 좀 낯을 많이 가리고요. 부끄러움을 좀 내가 많이 타가지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희망 경매 이렇게 찾으시러 오셨잖아요. 저도 그 지사를 차리게 된 게 희망을 찾기 위해서 지사를 차렸습니다. 제가 과감한 투자에 대해서 정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경매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는 법원 경매라는 그 편견 때문에 법원의 그런 법률 용어 아니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본금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경매하면은 물론 들어왔는데 조금 등한시하면서 그런 직장 생활에서 100여만 원 월급쟁이 생활도 많이 하고요. 또 화물차 운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밤새 이렇게 생각해보면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자영업도 하면서 시장에서 장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한 3시간, 4시간 자고 늘 새벽에 나가면 눈이 충혈돼가지고 빨갛게 이렇게 충혈돼서 그렇게 살아도 굉장히 희망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 한 장 한번 뒤돌아봤는데, 지금 제가 71년생 45살인데, 그 기간 동안 살아왔어도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을 이렇게 계속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직장에서 얼마를 모으고 생활비를 쓰는 것까지 다 계산해보니까 나이가 다 들어도 그 자리겠더라고요. 서민 생활에서 못 벗어나겠더라. 그래서 경매를 우연찮은 기회에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제가 장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인사사고가 났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재판까지 받았는데 제 잘못이 아닌 걸로 해서 봉사 명령만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직업을 아예 이제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우리 대한공매사협회 협회장님의 경매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고 한 2년 이상 정도를 밤낮으로 들었어요. 동영상이나 경매 강의 같은 경우를 갖다가 잠자고 또 눈 뜨면 피곤해서 쓰러져서 잠잘 때까지 계속해서 들었는데,
이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본금이 8천만 원 정도가 가지고 있었는데 4억 한 3천 이상 넘어가는 물건을 제가 그에 도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확실히 그 투자성의 안정성이 있고 수익률이 많다면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동원해서 제가 8천만 원 갖고 있었지만 집 대출 받고 어머니 그 집을 대출 받고 해서 전 금액을 전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생전 안 해본 거거든요. 제가 몇 천만 원도 이게 현찰로 만져보진 않잖아요. 통장에는 7, 8천이 있었지만 만져보든 안 한 건데 3억 이상, 3억 3천 그 입찰가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투자를 하면서도 분명히 안전성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혹시나 잘못되면 완전히 인생 끝장이다. 그런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법의 규율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겠다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1억 정도 그 수익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1억의 수익이 남았을 때에 그 잊혀져 버릴까봐 그 감동을 갖고 오래오래 이렇게 가기 위해서 현찰로 1억을 탁자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몇 번 만져봤어요. 그리고 저 블로그에도 만 원짜리 그 현금으로 잘 안 빼주더라고요. 5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막 성함도 적고 이렇게 어디로 그 돈이 흘러가는지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블로그에도 그런 사진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매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실천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쉽거든요. 뭐 권리 분석 같은 경우도 못 해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권리 분석 못 해도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소멸 기준만 보고 또 그 유치권이나 지상권 같은 경우 어려운 거 다 그 돈 안 됩니다. 그냥 쉽게 쉬운 것만 이렇게 잡아가도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는 거, 뭐 경매 기초부터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게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망설이다가 이렇게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보다는 직접 이렇게 실천해서 큰 수익을 남겨보면 한 번만 1회만 남겨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라고 옆에서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것을 알고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가 좀 서툴러.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재산 8천만 원 갖고 네. 그 4억이 넘는 감정가에 도전을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잘못되면은 자기 전재산을 다 날리게 되는 네.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게 엄청 무서웠을 거고 네. 막 공포감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네. 이렇게 뭐 확신이 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시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점포를 내고 사무실을 내고 그 이런 일반인들과의 사업 관계에서는 정말 사람은 참 좋지만은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은 뭐 사람이 배신한가 돈이 이렇게 배신하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그 경매 투자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법원에다가 입찰금을 입금하고 낙찰돼야지만 낙찰됐다는 최고 영수증을 받고 낙찰 안 되면 그 현장에서 즉시 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이 됐든지 몇십억이 됐든지 이거 투자하고 이렇게 입찰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고 낙찰되면 바로 거기에서 영수증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딱 그런 확신. 그리고 경매를 투자하게 되면 수익이 이렇게 일반 사업 같은 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법원 투자 같은 경우 분명하게 20%, 30%씩 확실한 수입이 있으니까 안정성 그리고 투자의 원금 보장성 이런 것 때문에 과감히 투자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사이트를 보면은요 꼭 제 저금통 같아요. 통장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사이트 물건 검색을 하다 보면은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이 그냥 내가 찾고 싶을 때 가져오고 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물건 검색하고, 이거는 한 몇 천만 원짜리네.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니까, 마음 편안한 거죠. 이렇게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나는 언제든지 내 통장에 따로 있는 거죠. 법원에가. 내가 갖고 싶은 만큼 가질 수 있다.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복을 많이 지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는 거의 복권 2등을 당첨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 그 권리 분석도 못하고 그 물건 볼 줄 모르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그냥 대충 잡아도 1,000, 2,000은 그냥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로또 복권 지금 2등은 예약해 놓으신 거잖아요. 1등은 우량 물건인데요. 좀 그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협회에서 그 조금 그런 최고위 수업을 받으면 우량 물건 1등이 되는 물건을 고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천 이 지사장 김국동 지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재미있으신가요? 예. 재미있어요? 예. 어쩌고 재밌어요? 겁나게 재밌어요? 예, 예. 경매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 지사님은 정말 과감하게 팟캐스트 방송만 듣다가 정말로 투자를 한 분이거든요.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한 거죠. 어떤 확신이 있어서 하셨냐고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 그것은 확신이란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출발이 되니까 결국은 투자까지 가능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경매에 대해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경매를 임하는 자세와 의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경매? 아니, 재테크 하는데 주식 같은 거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깔딱깔딱 하면 금방금방 이체되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 경매도 똑같은 건데, 내가 재테크인데, 재테크를 하면서 뭔 자세가 필요하고, 뭔 의지가 필요하냐. 내 돈만 있으면 되지. 맞습니다.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근데, 돈만 있으면, 경매가 어떻게 되냐면,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이. 재테크의 정말 좋은 점은 뭘까요? 재테크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지속적으로 벌고 싶은 거죠.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돈 벌러 왔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돈 버냐? 뭘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러 왔는데, 경매가, 쉽대, 다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쉬울까요? 아니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자세와 의지만 똑바로 갖추면. 저희 옆에, 여기 찾아보시죠. 뭐라고 써있죠? 부자 마인드. 부자 마인드란 게 저희 협회장께서 이제 만든 말인데요. 이런 용어가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근데 부자 마인드라는 게 뭐냐? 부자 마인드를 왜 가져야 하느냐? 경매를 지속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재테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게 좋은 수단인 경매를 하는데 정말로 부자 마인드의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나가시는 길에 꼭 안 읽어보신 분은 한 권씩 사서 나가세요. 돈 받고 팝니다. 그냥 안 드립니다. 자, 오늘 받으신 것 중에 지금 큐브라고 받으셨죠? 빨간 책. 한번 다 보세요. 지금 2권씩 들었어요? 한 권씩 들었어요? 2권씩. 네. 얇은 게 저희 큐브 1호입니다. 1호. 얇은 게. 그리고 약간 두꺼운 게 2호예요. 최근에 나왔죠. 저희가 한 3개월, 4개월 만에 한 번씩 낼 건데요. 이 책자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경매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전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정말로 했던 물건들, 그리고 어떤 것은 안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보면 이걸 찾아볼 수 있어요.
자세와 의지. 근데 자세와 의지를 가장 찾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은 저기 있고, 부자마인드라는 책이고, 근데 여러분이 받으신 큐브에도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를 임하는 자세, 돈 벌려 하는데, 뭔 자세를 갖추고 돈을 벌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면 경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편견. 경매에 대한 편견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냥. 망한 집을 왜 사냐? 망한 집을 왜 사냐? 또. 자, 망한 집을 왜 사? 경매라는 게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나라에서 한다고.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근데 법원에서 그냥 아무 부동산이나 아무 물건이나 갖다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누군가가 돈을 빌렸겠죠.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돈을 안 갚아서 결국 근저당을 잡았던 자기 부동산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대신 돈을 갚기 위해서. 근데 그걸 누가 해주냐? 나라에서. 그것도 법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법의 규율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잠깐 퀴즈. 이거는 아까 우리 부산지사장님께서 제주도 라마다 호텔 2인 조식권을 했죠. 저는요 광주에서 할 거예요. 광주 호남본부장이잖아. 광주 라마다 호텔 상무쪽에 있죠. 네. 거기에 조식 식사권 2인입니다. 2인. 자, 그렇다면 자 문제 자신 있게 손대면 된다. 법원에서 법을 가지고 한다는데 무슨 법을 가지고 할까요? 예. 예, 정답입니다. 민사집행법. 박수 한번 주시죠. 민사집행법이죠. 경매는 민사집행법. 그러면 공매는? 예? 예. 예, 박수. 예. 국세징수법. 근데 퀴즈는 첫 번째 내신 분이 그 조식권을 가져가겠습니다. 예. 이따 형무 씨가 저기 해주세요. 예. 근데, 자, 이런 법에 의해서 하는데, 자, 이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입니까? 예를 들어. 자, 이 부동산은 누군가 살던 집입니다. 이 집이 망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빚을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온 거지. 이 사람들도 이 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망한 집이라는 뭐냐면 이 사람의 사업이 잘못돼서 망한 거지 이 집이 이상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편견이 있죠. 가장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항상 이겁니다. 뭐라고 썼죠? 뭐라고요? 더 크게 뭐라고요? 무지. 무지가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해요? 뭘? 법을 모르겠지. 민사집행법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랬죠? 민사집행법은 몰라. 근데 여기 있는 저희 대표형님이야, 저희 제자님들 다 할까요? 민사집행법 1장부터 끝까지 다 할까요? 다는 몰라요. 경매에 필요한 거. 민사집행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경매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은 알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죠.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주 실속 있게, 아주 편하게, 아주 빠르게, 어떤 재테크보다도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데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민사집행법을 어떻게 활용한다. 그런 법들. 또 다른 편견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계속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2시간은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정도예요. 경매의 편견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편견을 빨리 타파를 하셔야 돼요. 빨리.
깨야 되죠. 경매의 편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자 마인드 책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자세, 경매를 하는데, 재테크,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버는데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안전한 자산, 안전자산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편견을 버리려고 하네. 어떤 편견? 몇 가지 나왔죠? 오늘 2가지만 얘기했는데 이런 편견을 버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출발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뭐 어려운 내용 있나요? 예? 아니요. 없죠? 대답을 크게 해야 경매를 잘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어려운 내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네. 예. 주무신 분 있나?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경매를 시작을 하는데 이런 자세만 가지면 된다. 이런 어떤 편견들을 깨고 그 편견을 깨고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 하자. 조금만 알면 된다. 어디서? 여러 군데서.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우리 인천 이 지사님 이야기하셨죠? 팟캐스트만 듣고도 경매를 하신 분이에요. 팟캐스트 방송만 듣고도. 그건 어떤 거죠? 무료로 해요, 무료로. 저희가. 근데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럼 저희 교육 커리큘럼 많죠? 그걸 들어오시면 됩니다. 더 알고 싶다. 큐브 책을 사서 보시면 돼요. 잡지를. 더 알고 싶다. 다음 달부터 나갑니다. 다음 달이죠. 여러분 휴대폰에서 경매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액은 들어요. 돈이 왜 들어? 왜 돈이 들을까요? 왜 돈을 들고 배울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좀 더 빠르게, 효율이란 건 빠르게, 안전하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을 여러분 찾으세요. 채택하세요. 저희 협회에도 교육이 있고 또 다른 지사에도 다 많이 있습니다. 각 지사마다. 그 교육 과정을 한 번만 이수를 해보세요. 그러면 전혀 재테크에 대한 색다른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앞에. 근데 그건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조금 더 쉬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편견을 버리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신 지사님들도 그렇고 16년 전에 우리 협회장님도 그렇게 출발했어요. 어때요? 재테크로서 경매 매력 있나요? 네. 대답을 아까 잘해야 무엇을 잘한다겠죠? 재테크로서 경매 매력 있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분위기가 너무 저기에서 한 5분 동안 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뭘 꺼놔야지. 저는 한 1시간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내버리네요. 뭐 이렇게 중간에 몰려서 1시간, 원래 10분에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있는 다음에 5분 쉬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유철 씨 준비되셨어요? 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긴급 제한 형태로 우리 유철 씨는 이제 협회에서 인천지사 쪽에서 PT를 받는 분이시고, 그런데 이제 고향이 광주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주말이나 내려오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오신 김에 경험담을 짧게라도 좀 듣고 한 5분 쉬고 제가 이제 나머지 그 토크쇼하고 제가 준비한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나오셔서 한 10분 이상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공경매사협회 인천 1지사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좀 직장이 경기도 화성이고요. 집은 광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말 부부고, 그래서 저기 도기환 협회장님 팟캐스트를 듣다가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인천 일지사님한테 교육을 신청했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저 지금 이게 준비하고 온 게 아니라, 바로 신청해가지고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제가, 이때까지 했던 거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경매를 시작한 지는 한 2년 됐고요. 그 다음에, 지분경매라는, 지분경매를 위주로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땅도 사봤고, 땅도 사고, 그 다음 공부도 막 열심히 좀 했는데, 이 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방황하고 있던 중에 작년에 우연찮게 그 협회장님 팟캐스트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실적도 하나도 없고,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회의를 많이 느꼈는데, 팟캐스트를 듣고 한 2, 3개월 정도 들었는데, 그거를 반복했습니다. 무한반복,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보다는 팟캐스트 위주로 한 3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나서, 이제 시작해야겠다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팟캐스트 들으면 잘못 들은 게 있는데, 싸고 좋은 거, 그 다음에 남들이 싫어하는 거, 그런 걸 받아야지만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다라는 그걸 잘못 생각하고 지하 빌라만 3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리를 하고, 타일을 붙이고, 하면서 좀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남겼고요. 그 후로 인천 일지사님을 만나가지고, 최고의 과정을 받고, 그 이후로 작년에 또 3건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가지고, 임차인 다 들여놨고, 지금은 현재, 많이는 없습니다. 수익은 많이는 없지만, 한 건당 뭐 15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남기고 있으니까, 그걸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단기간에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면, 월급외로, 해볼만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저는 성공담이 없고, 초보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협회장님 온다 해서 참석하게 됐고요. 집안 사정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 협회가 발전했으면 좋겠고, 이 협회가 있는 한 저는 계속 참석할 거고, 저 나름대로는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를 좀 기웃긋 가려봤는데, 여기 도기환 협회장님만큼,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교육은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의량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 차익이 커야지 되는 거죠, 우선은. 일단은 뭐든 돈이 더 되는 게 의량 물건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은행에 1,000만 원 넣는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했더니 1,100이 된 거예요. 그럼 의량 물건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경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쟁 입찰이라는 거가 함정인 거죠. 저 말고도 여러 명은 덤빈다. 돈은 나도 5천 들고 있고, 쟤도 5천 들고 있다. 근데 지식싸움으로 해서 점수로 매겨져서 1, 2등을 하는 거가 아니고, 단지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쓴 사람이 돈을 먹는 일종의 도박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각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 시각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의량 물건은 경쟁자가 적은 더러운 걸 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안 보는 거를 사라라는 거를 그냥 한 줄로 쓰면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에 권리 분석이 어려워 보이고 명도가 많아 보이고 또 뭐였죠? 눈에 보기에 안 좋아 보여야 되고 귀로 듣기에 안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을 달아놓은 건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정말로 더러운 것만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유천 씨를 보고 정말 도롱 걸 샀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그 멘트 속에서 제가 이제 유머를 하려고 이제 핵심은 그거라는 거죠. 경쟁자가 적어야 된다는 거지 정말로 더러운 걸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괜히 또 잘못해가지고 야 니들은 그렇게 사라고 해서 샀더니 이럴 수가 있냐. 그거는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한 5분 쉬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옆에 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드신 다음에 5분 이후에 짤막하게 우리 그 부산지사장이 잠깐 먼 얘기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제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이 3시 5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시 10분에 바로 시작할게요. 네, 잠깐 쉬십시오.